오늘 이제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엑셀 실무 과정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은 직원도 했고 저도 잠깐 이제 뭐 제 소개도 했고 했는데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댁에 가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그날 배우신 거를 복습을 하시면 좋고, 주말에 휴일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세요. 20대, 10대 같으면 복습을 좀 등한시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지만, 나이가 30대, 40대, 특히 50대, 60대로 넘어가면은 보고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근데 복습을 안 하면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돼서 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와야 되거든요. 저도요, 강의하는 저도 까먹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어제 강의했는데 오늘 까먹는 건 아니지. 그럼 바보가 된 거고. 저도 오랜 동안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다 보면 까먹어요.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거 했었나? 저거 했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직업으로 하는 저도 그런데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봐도 헷갈리고 들어도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고 자주 해보셔야 늘어요. 자, 엑셀 2010을 실행해 놓은 화면인데요. 닫아놓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엑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깔려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바탕화면에 꺼내놓고는 쓰는데, 원래는 시작,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폴더에 가셔서 엑셀 2010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고 나시면 여기 프로그램 목록 보이시죠? 프로그램 목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에 나와요. 근데 저는 아까 고정시켰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본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엑셀을 실행하고 나면 이 목록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작 메뉴도 고정을 하면 얘가 항상 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목록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에 실행했던 목록이 사라지고 그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정을 해버리면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기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고정해 놓죠. 자주 쓰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딸깍 누르면 딱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엑설런트라는 단어에서 꺼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사에서 MS사가. 엑설런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되게 즐거운 얘기 같고 명쾌한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엑설런트라는 말에서 엑셀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든 저기서 나오든 우리는 뭐 엑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첫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것을 한번 꺼내 볼 건데요.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부터 홈, 삽입 해서 보기라는 메뉴까지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메뉴를 누르시면 메뉴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메뉴가 작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뉴가 이렇게 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펼쳐지는, 이렇게 풀 다운 메뉴라 그러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인데, 파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메뉴들은 어떤가 보세요. 클릭할 때마다 옆으로 펼쳐지죠.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이게 좀 바뀌었어요. 2007 버전부터. 그래서 조금은 다른 화면 형태로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이 중에 자주 쓰는 메뉴가 뭐가 있냐면요, 저장하는 것도 많이 써야 되고, 열기, 인쇄, 그리고 잘못하면 실행 취소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글꼴도 바꾸는 연습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글꼴의 크기 바꾸는 거라든지 가운데 정렬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면 이런 메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데 모아서 쓰면 어떻겠느냐?
자주 쓰는 메뉴를 그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어딘지? 클릭해 보세요. 이제 열기도 많이 쓴다 그랬죠? 열기도 클릭하세요. 여기 열기 아이콘이 생겨요. 인쇄 미리 보기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눌러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라는 아이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다른 메뉴를 끄집어내고 싶으면 기타 명령 눌러서 하면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책에 나온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순서가 또 꼬여 있죠? 열기가 제일 앞에 있는데 처음에 저장이 있었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는 게 있다가 열기 눌렀고 빠른 실행 보기 및 인쇄를 했더니만 이 순서가 내가 원하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클릭하셔가지고 기타 명령 눌러보세요. 기타 명령 이렇게 떠요.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배우면 안 돼.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데 순서상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때 열기라는 메뉴는 올려 앞으로 가. 열기가 앞으로 가고요. 인쇄 미리 보기는 뒤에 놓고 보셔도 돼요. 불러오는 거 먼저 저장하는 거 나죠. 보통 순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서 위아래 위아래 뭐 어느 가수가 부른 뭐 위아래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위아래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글꼴도 필요해. 그럼 글꼴도 선택해서 추가하면 글꼴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요. 필요 없어. 그럼 제거하면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오른쪽에다 추가하시면 아까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이제 확인 누르면 이제 열기 저장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게 뭐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강사 자리는 제외지만 여러분은 또 여기 인쇄 미리 보기나 열기란 아이콘이 사라졌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필요하면 또 하시면 되고 댁에서 오늘 배우신 거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21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리본 메뉴를 만들어 놨는데 리본 메뉴를 나는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럼 리본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기본 기타 명령 누르셔가지고 원래대로 누르면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그러면 아까 지정해놨던 것 있었죠? 다 또 사라져요. 원래 거니까 원래 거.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끄집어 가져가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확인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필요하면 또 열기 누르시면 들어가고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는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얘는 펴놓으면 끝에 가서 붙을 때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에이 안 할래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해제하면 다시 사라지고 뭐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걸 셀이라 그래요. 셀. 영어로 셀. 세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세포. 그러니까는 이 네모난 칸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찾으러 다녀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엔터를 막 눌러보세요. 엔터를 누르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쉬프트 키가 양쪽에 있으니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 엔터를 누르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TAB 탭키라고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엔터 오른쪽에 보시면 6개 키가 있어요. 방향키 위에 Insert, Delete, Home, and Page Up, Down 6개가 있는데 페이지 다운 키라고 있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한 화면씩 내려갈 거예요. 한 화면씩. 아까 엔터 누른 것보다 많은 속도로 빨리 내려갈 거예요.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계속 내려가고요. 페이지 업 키 누르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요 한 화면씩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 그 다음에 Alt 키, ALT 키라고 있잖아요. Alternate의 줄임말. 예, 요거를 많이 쓰거든요. 방향 위를 상승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Shift 키도 많이 쓰고요. 지금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은요 오른쪽으로 한 화면씩 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 움직여져요? 네, 똑같아. 컨트롤 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난 저기 숫자가 계속 똑같아서 1067. 예, 숫자는 가만히 있고요. 알파벳이 움직이죠. 그냥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숫자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가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작동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작동이 안 됩니다. 엑셀에서는. 여기 키보드가 컨트롤 키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알트 키도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데 왼쪽 것만 작동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돼요. 쉬프트는 양쪽에 다 작동되고요. 키보드가. 엑셀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Z에 50만 번째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A, B, C, D에서 Z번째 있었잖아요. 아까요. Z번째. 이 Z번째가 있는데 이 Z번째에 아래 방향으로 50만 번째를 가고 싶어요. 제가 한참 가는데 3000번째인데 50만 번째 가려고 그러면 수업 끝나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이거 끝나고 전에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요렇게 합니다. 이름 상자라는 데 클릭해 가지고요 Z에 50만 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샥 가요. 글로.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1048576.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오른쪽 어디까지 갔어요? 자, 1048576 줄이고요. 줄. XFD라는 칸까지 왔는데 XFD가 몇 번째인지 헷갈리시잖아요. 아까 A, B, C, D에서 Z는 26번째고 Z 옆에가 AA고 27번째고 이건 알겠는데 XFD는 65,536번째 칸이에요. 아니다. 잠깐만요. 예. 65,536번째 줄까지 내려갔었어요. 과거 버전이. 과거에는 65,536번째 줄, 그리고 칸은 256칸 이랬었어요. 2007 이전에. 근데 지금은 148,576줄에 16,384번째 칸까지. 어마어마한 게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 친구들 이걸 엑셀 화면 하나에다 다 입력하려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에 100만 줄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초구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5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서초구, 여기는 뭐 양천구, 여기는 뭐 강남구 다 집어넣으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25간 Z까지도 안 오잖아. Y까지 오나? 예. 근데 16,000칸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목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마우스로 클릭을 잘하죠. 마우스로 클릭을 많이 하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 중에서도 너무 먼 곳에 있으면 클릭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다 클릭하죠. 여기다. 그래서 뭐 Y에 20만 번째로 가세요. 그럼 20만 번째로 가는 거. 이렇게. 그다음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컨트롤 키 누르고 홈 누르면 착 앞으로 오고요.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가고 컨트롤하고 아래쪽 누르면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어디 있든지 간에 홈키 누르면 앞에 A번째로 훅 오고 A번째로 오고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고 키보드로 마우스 갖고는 범접할 수가 없죠. 키보드로 가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23쪽 상단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샘플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우리가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죠. 샘플 데이터는 아까 제가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고 열기 눌러서 저는 D 드라이브에다 아까 보관해 둡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D 드라이브 엑셀 실무라는 폴더에 챕터 1번에 있는 섹션 01에 이 책에서는 셀 이동 여기 꼭대기에 셀 이동이라는 시트를 불러오래요. 파일을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스크롤 바죠? 스크롤 바잖아요. 스크롤 바. 이 스크롤 바가 굉장히 작죠? 그러면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하던 거는 스크롤 바가 이렇게 넓어요. 커요. 이만큼 커요. 스크롤 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럼 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셀 이동이라는 파일을 열었는데 스크롤 바가 굉장히 작은 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1300줄 밑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빨리빨리 찾을까요? 이 끝에 데이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드륵 하다가 집에 못 가는 거야. 보통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하면요 데이터가 10줄 20줄이라서 마우스로 샥 블럭 잡으면 끝인데 얘는 1000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마우스 갖고 불가능해요. 키보드로 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거다 클릭해 보세요. 요거다 클릭하셨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보세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 그럼 어떻게 가지 내려가나? 그 끝까지 내려가요. 아까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제일 마지막이고요. 있으면 거기까지. 이제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아까 1048576 여기까지 내려가고 컨트롤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 있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K에 300번째로 가고 싶어요. K에 300번째로. 그럼 어떻게 한다? 드륵 하기 힘들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K에 300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글로 가죠. 그러니까 원하는 셀로 가고 싶을 때는 직접 찾아가는 게 빠르죠.
세워라 내워라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컨트롤 내려가면 일단 여기서 한번 걸렸죠. 컨트롤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서 걸렸죠. 이제 컨트롤 오른쪽 하면 저 끝으로 갑니다. 홈 누르면 앞으로 가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왼손으로 2개 컨트롤 쉬프트 눌렀잖아요. 오른쪽 거 한번 누르고 아래 거 한번 눌러보세요. 블록 잡은 거예요. 1600개 1300개 블록 잡은 거예요.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갔는데 원래 엑셀이든 뭐든 제목하고 본문은 한 줄 띄워요. 제목하고 본문이 붙어 있으면 흉합니다. 일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문의 첫 번째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 아래쪽 그러면 1363번까지 블럭이 잡힌 거죠.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왼쪽 정렬을 하던 뭐 가운데 맞춤을 하던 글꼴을 뭐로 하던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마우스 갖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에 못 간다니까 밤새고 해야지. 예. 죄송한데 블록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맨 앞으로 가려면 뭐? 컨트롤 홈이야. 그러면 이게 블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블록 없어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는 블럭을 다 잡았잖아요. 근데 블럭을 잡은 거는 만약에 밑에서부터 잡았으면 컨트롤 쉬프트 왼쪽 위 그러면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잡았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블럭이 깨지죠. 그때는 깨지죠. 네, 깨지죠. 그때는. 네. 뭐 여기 보면 뭐 컨트롤 엔드도 있어요. 컨트롤 엔드 누르면 어디로 가래요? 그 동네 제일 끝에. 여기 있다가 이 동네 끝에는 ABCD E라는 동네 저 끝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동네에 있다가 우리 동네 제일 마지막으로 가고 싶다. 그럼 컨트롤하고 엔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제일 끝 동네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20개 그러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클릭하면 되지만 데이터가 몇천 개, 몇백 개, 몇만 개가 되면 어디가 끝인지 가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시트 1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시트 1번.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그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약간 동글동글한 게 보이네요. 얘를 클릭하면 빈 종이가 하나 삽입될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누를 때마다 빈 종이가 삽입이 돼요. 빈 종이가 얼마큼 삽입되냐면 255개까지 들어가요. 합이. 보통 3장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엑셀을 처음 실행하면 3장이 들어있어요. 그럼 3장에다 입력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하면 되고 불필요하면 뭐해라? 삭제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데이터라는 말이 뭘까요? 데이터. 우리말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정보라는 말하고 데이터라는 말하고 데이터 다른 말로 우리말로 자료라고 하죠. 자료. 정보하고 자료는 차이가 나요. 마구잡이로 입력하면 자료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연습하던 거는 이건 정보일까요? 자료일까요? 이건 자료예요. 저하고 무관해요. 근데 나하고 연관이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우리 회사 거야. 그러면 정보가 돼요.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분류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얘를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정보가 돼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꺼내 보시잖아요. 이번에 구두가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봄철에 맞는 의상이 뭐가 있을까? 막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어. 저렴하게 나와서 좀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료와 정보는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자료 입력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엑셀에서 말하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 엑셀에서의 자료는 자료 입력은 뭐냐면 먼저 숫자를 많이 입력할 거예요. 숫자. 날짜도 입력하고요. 시간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자도 입력하겠죠. 그리고 수식도 입력할 겁니다. 수식.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써볼까요? 써보면 되죠.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성적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 여기다가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합계, 평균, 석차 이런 것도 입력을 해야죠.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력할 때는 항목 이름을 옆으로 나열해줘요.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탭키 누르면 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시는 거죠. 여기다 학번,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고 이름에 안에 성명, 국어 점수, 국어, 영어, 수학, 합계, 그래 평균, 뭐 석차, 그 다음에 뭐 비고 뭐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의 이름들을 글자들 입력했죠. 글자, 문자들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번은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홍길동 90점, 80점, 70점 합계 석차 평균은 평균이나 석차는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지금 할 거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뭐 1학년 1반 2번 1쯤에 80점, 80점, 80점 뭐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비고라고 쓰지 말고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빠졌어. 생년월일이 빠졌어. 이 중간에 생년월일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생년월일 빠진 거야. 그러면 다 입력했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삽입을 해야지. 삽입. 그러면 이 동네 어딘가에다 삽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C라는 동네에다가 여기다 명령을 걸어서 삽입 그러면 되고 C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자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C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그러면 현재 C라고 하는 곳 앞에 뭐가 하나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뒤로 밀려나가죠. 엑셀은요 삽입 명령을 걸면 내 왼쪽에 들어가요. 내 위에 생겨요. 내가 밀려나가요. 여기다 생년월일을 넣어볼게. 이 사람이 2005년 5월 5일이래. 엔터.
일쯤에는 05년 7월 15일이래. 05. 05년도면 1905년도일까? 2005년도일까? 한번 입력을 해봐야지 뭐. 앞에 두 자리 생략하고 뒤에 두 자리만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15일 같으면 07 빼기 15라고 쓰지 않고 7 빼기 15. 아까 일찜에 홍길동이 5월 5일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5 빼기 5 빼기 5 이래도 돼. 5년도 5월 5일생 이런 얘기죠. 그럼 몇 년 5월이다? 2005년. 2005년. 그런데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는 1905년이야. 그럼 1905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때는 1905라고 써야 돼. 그럼 이렇게 이제 숫자도 쓰고 문자도 쓰고 날짜도 쓰고 그 다음에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는 앞에 있는 학번은 계산할 학번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숫자는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석차도 계산해야지. 합계 계산해봐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1등 2등 매기면 되는데 대학 입학 시험처럼 60만 명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60만 명을 내가 일일이 합계를 구하기는 어렵다. 60만 명을 일일이 석차 매길 수는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계산식이 들어가야지. 계산식이 들어가서 뭔가 촥 계산해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60만 명을 시험 봤다고 해서 60만 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 빨리 계산해야지. 60만 명 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빨리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지금 26쪽에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시트 1번 자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많은 자료를 우리가 빨리빨리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500번까지를 가봐야 되는데 뒤에 500번째 갈래니까 어떻게 간다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뒤에 500번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고 아까 이때 여기다가 알파벳 대소문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그러나 500번째가 끝인지 1600번째가 큰지 모르니까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제일 끝에까지는 갈 테고 컨트롤하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그 오른쪽 동네까지는 갈 테고. 그렇죠? 네. 근데 블럭을 잡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잡죠. 아래에서 위로 잡지는 않죠. 잘. 그러니까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는데 여기였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한번 누르고 아래 방향 누르면 한꺼번에 쫙 블럭은 잡죠. 아래 한글 2010에서는 또 블럭 잡는 방법이 키보드로 잡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잡고 그리고 무슨 작업하다가 저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 컨트롤 왼쪽 위쪽. 근데 왼쪽 위쪽이면 이 블럭의 제일 앞이죠. 컨트롤 홈은 무조건 첫 번째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두 줄, 세 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게 간 것 뿐이고 데이터를 빨리빨리 잡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중이에요. 양이 엑셀을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좀 해보신 분들은 데이터가 뭐 20개, 30개 이러면 블럭 잡을 일이 없죠. 뭐 어렵게 합니까? 휙 블럭 잡으면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지. 또 하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A 눌러보세요. 컨트롤 A가 모두 선택이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컨트롤 A 누르면 그 영역만 블럭을 딱 잡아요. 아까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내려가는 거는
또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A의 500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블럭 잡으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하려면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쪽 그러면 500번째부터 여기까지 블럭이 잡힌 거예요. 여기 500번째부터 이렇게. 근데 컨트롤 A는 뭐다? 무조건 다 잡는 거거든. 무조건 다 잡는 거거든. 근데 컨트롤 A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때는 진짜 엑셀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다 잡는 거고 처음부터 여기다 놓고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자기 영역을 다 잡는 거고 이렇게. 그럼 컨트롤 A는 본래 모두 선택, 전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컨트롤 B도 있습니다. 여러분 컨트롤하고 B 눌러 보실래요?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나? 컨트롤 B 누르면 진해질 거려. B. 우리 4B 연필을 할 때 B 볼드라 그래요. 진한 거. 컨트롤 B 누르면 글자가 진해져요. 다시 누르면 안 진해지고. 컨트롤하고 U 눌러보세요. U 알파벳 U. 컨트롤 U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언더스코어. 언더라인? 밑줄. 이게 생기고. 다시 누르면 또 안 생기고. 컨트롤 I 누르면 컨트롤 I 이태릭이라 그래서 기울어지는 글자. 근데 우리말일 땐 기울어뜨리면 안 돼요. 세종대왕께서 우리말을 만들 때 기울어뜨려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기울어뜨려서 글자를 씁니다. 영어는 이태릭 글꼴을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기울어뜨리는 게 있는데 얘를 쓰면 영어는 예뻐요. 근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면 안 예뻐요. 컨트롤 A, 뭐 컨트롤 B, 컨트롤 C는 복사, 뭐 컨트롤 D, E, F, G에서 Z까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우리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제가 컨트롤 A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 선택. 아까 컨트롤 B 이거는 진하게. 뭐 컨트롤 C, 컨트롤 D 해서 어디까지? 컨트롤 Z까지.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Z는 방금 전에 했던 거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자, 여기서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에 컨트롤 실행 취소. 아까 했던 거 거꾸로 돌아가면서 안 하는 거.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 블럭을 잡아서 여기 있는 거를 뭐 진하게 안 진하게 기울이고 안 기울이고 밑줄 치고 안 치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로 컨트롤 B, 컨트롤 I, 컨트롤 U 하면 한꺼번에 다 적용되고 키보드 갖고 다 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이런 키보드 동작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잡기술이 많다 그러죠. 잡기술 많으면 좋아요. 대처 방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잡기술을 많이 알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뭐든지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컨트롤 A, B, C, D 이런 거는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고 아래 한글에서 한글 2010에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다 써먹어요. 네. 내가 모르고 삭제했어. 사라졌네. 컨트롤 Z. 그럼 되돌아와요. 실행 취소니까. 네. 엑셀에서도 되고 한글 2010에도 되고 또 내 컴퓨터 작업하다가 모르고 삭제한 거 되돌리게 해도 되고. 또 하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얘를 누르면 전체가 돼요. 여기. 1 위에 A 왼쪽에 있죠? 삼각형 그림. 이거 누르면 전체가 돼요.
그냥 전체. 난 여기만 전체 하고 싶은데 이 동네만. 그럼 컨트롤 A. 본래는 컨트롤하고 별표였었어요. 컨트롤 별표. 별표는 키보드 글자판에도 있고 오른쪽 숫자판에도 있죠. 별표는 곱하기 기호입니다. 곱한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컨트롤 별표 누르면 그 보이는 동네가 블럭에 잡혀요. 그런데 이제 2007 가면서 컨트롤 A 누르자. 그래도 블럭이 되게끔 하자 하고 추가된 거예요.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때 진짜 전체가 되고.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서를 불러올 겁니다. 자, 파일에 가서 열기. 그럼 아까 하던 거 섹션 01까지 가 있는데요. 우리 30페이지 꼭대기 보시면 셀 가운데 배치라는 준비라는 파일을 가져오래요. 여기 완성된 거 말고 준비. 셀 가운데 배치라는 문서가 있어요. 준비.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간혹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어떨 때는 클릭하고 어떨 때는 더블 클릭하나요? 클릭했더니 가만히 있어. 그럼 더블 클릭해. 그럼 뭔가 작동돼. 아까 우리 문서, 아까 공부하던 문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클릭해. 반응이 없네? 더블 클릭해. 그러면 엑셀이 열려요. 이렇게. 네.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서 열리셨나요?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분기별 판매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제목 어떻게 되어 있나? A, B, C, D에서 I라는 곳까지 펼쳐져 있죠. 그렇죠? 여기는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A라는 곳에 들어있는데 5번째 줄, 6번째 줄 2개가 합쳐져 있고요. 그 옆에도 2줄, 얘는 3칸, 얘도 3칸. 원래는 자 보세요. 클릭하고 여러 문서 중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끝자락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글자로 이렇게 메시지가 찍혀 있을 거예요. 항목 찾으셨어요? 클릭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제,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가면서. 원래는 이렇게 작성했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줄도 안 쳐져 있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가 어디라 그랬죠? 아까 제가 컨트롤 A 누르던 요거 1 위에 A 왼쪽에 있는 삼각형 그림인데 눌러도 전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지우개 그림 있어요? 네. 가셔가지고 서식 지워 보실래요? 서식 이렇게 될걸? 원래는 이렇게 입력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이쁘게 꾸몄던 거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지.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름 꾸며놓은 거라고. 우리도 한번 꾸며보자고. 이게 뭐냐면 쌩얼이라 그래. 전문용어로. 쌩얼. 아까는 이제 분장한 거고. 자, 그러면 얘죠. 얘. 이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두 줄의 가운데 껴 있어야 되고 1, 4분기는 1, 2, 3월 사이에 와야 되고 얘도 이렇게 사이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는 또 제목은 또 이 중간에 와야 되고요.
이렇게 꾸미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사업장하고 5번째 줄, 6번째 줄이죠. 제가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두 개를 블럭 잡으시고 맞춤 그룹에 가시면 끝자락에 저는 마우스를 갖다 대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뜨고, 여러분은 그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뜨죠. 그 이유는 제가 화면에 글자가 크게 나와서 그래요. 저도 글자를 작게 나오게 하면 거기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글자를 크게 표현해 드린 거고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 병합. 병합이라는 거면 하나를 합하는 걸 병합이라고 하고, 가운데 두 칸이 들어가겠다 이 얘기지 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세요. 얘도 해보시고, 얘도 해보시고. 가운데 떡하니 넣어야지 이렇게. 가운데. 근데 얘는 이 가운데 들어가야죠. 이 가운데 들어가야잖아요. 네.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30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셀을 병합하고, 아까 그랬잖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잖아. 병합하지 않고 어떻게 가운데 끼워 들어오게끔 할 거냐 이거죠. 얘는 두 개를, 얘는 세 칸을 하나를 합했잖아요. 벽을 허물어 가지고. 근데 얘도 이 많은 A, B, C, D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 글자가 이 중간쯤에 딱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 올시다고 솔직히. 자, 책에 한번 볼게요. 1번 여러 개의 셀에 걸쳐서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기능을 사용하지만 병합된 셀에서 범위를 선택하거나 열을 잘라내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얘는 두 줄이었었는데 줄을 합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요만큼만 블럭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요? 얘는 그게 안 됐잖아. 얘도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죠. 얘는 가능하지. 근데 얘가 하나로 합치는 바람에 블럭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두 줄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A의 두 번째 셀이 요거였죠. 요거요. 그리고 아까 병합이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책에서는 얘하고 B의 D의 다섯 번째, 얘하고 G의 다섯 번째인가요? 이렇게 이제 병합을 하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원위치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병합이 돼 있었고, 얘네들은 이렇게 병합이 돼 있었고, 얘네들도 이렇게 병합이 돼 있었죠. 이렇게. 얘들도 두 줄씩 병합을 했었고, 근데 아까 우리 전체 선택해서 서식을 지운 거잖아요. 서식을 지웠잖아요.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꾸민 거. 서식이 뭐냐면 꾸미는 걸 서식이라 그래, 엑셀에서는. 병합해서 꾸미는 거라든지, 뭐 색깔을 빨갛게 노랗게 넣든지, 가운데 정렬한 거라든지, 이거 다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데, 그 서식을 다 홀라당 뺏겨가지고 쌩얼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는 요렇게 병합되어 있는 거, 요렇게 병합되어 있는 거, 요렇게 병합되어 있는 거를 병합을 해제하라고 좀 써 있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 가면 맞춤 설정 아이콘이 있는데, 맞춤 설정 아이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요거 내려가는 화살표 조그만 거 보이세요? 맞춤이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면 약간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 있어요? 예, 그게 맞춤 설정 아이콘이래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위류창이 뜨나 보세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맞춤에 가시면 아까 마침 그 화살표 있었잖아요. 그 맞춤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조금 전에 어떻게 됐냐면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요거 셀 병합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원래는 맞춤에 가서 여기 가서 셀 병합하고, 셀 병합이라는 거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게 병합이고, 벽을 허무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줬던 건데 이 작업을 밖에서 딸깍 누르는 순간 한꺼번에 된다는 얘기지.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 병합이 아니라 요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한번 찾아보세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여기 펼치 목록이라는 거 있어요. 이걸 펼치 목록이라고 합니다. 아래 방향 화살표가 있는 거를 펼치 목록이라 그래요. 얘를 누르면 뭐가 더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컴퓨터 용어로. 가시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클릭하고 확인 눌러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이제는 보세요. 클릭해도 따로따로 움직이죠?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아까는 병합을 했기 때문에 얘가 통으로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으로 하나가 아니라 뭐가 다? 각각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데 이 동네의 가운데 글자가 턱하니 보이더라 이거지. 요렇게도 블럭이 되고 저렇게도 블럭이 되고 하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하라고요? 얘도 블럭 잡아서 맞춤에 가서 아까 그 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얘도 선택형의 가운데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자가 마치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운데로 휙 들어갈 거라고. 원래는 여기 있는 글자인데 여기 위에 이 셋 중에 중간에 보이게끔 해놓은 거죠. 이 글자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 있는 글자예요. 여기 있는 글자라고. 근데 이 동네에 중간에 오게끔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마치 여기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쓴 글자예요. 그럼 어디도 여기도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하고 각각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로 설정을 하는 거하고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 얘는 따로따로 지정이 되지만 얘는 통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십사 라고 해서 지금 책에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얘는 나쁘고 쟤는 잘 된 거고 이건 아니에요. 컴퓨터는 잘못된 게 없어요. 다 배워두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다른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값 입력 준비라는 파일을 열어볼 겁니다. 네 번째 있는 거. 같은 값 입력 준비라는 거를 열어볼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열기 누르셔도 된다 그랬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No, no, no. 여기는 yes, yes, yes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yes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yes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yes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흩어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셀이 20개 있어요. 이곳에 같은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씩 입력하는 거지. 20번. 여기도 yes, 여기도 yes, 한번 하시다 보면 본인이 처량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빈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빈칸이 연속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똑같은 값을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블럭을 잡아야 돼요. 예, 블럭을 설정해서 한꺼번에 입력하면 쉬워요. 한번 볼게요. 블럭을 잡고 이쪽에 또 블럭 잡으려고 했더니 윗블럭이 또 깨지네. 그렇지 않습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블럭인데 이쪽 블럭 잡고 또 다른데 블럭 잡으려면 윗블럭이 깨지죠. 이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 드래그하면 다중 블럭이 돼요. 처음 블록 설정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플러스 블록, 이거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입력할 겁니다. 값을 입력 어떻게 합니까? yes 라고 쓰면 되겠죠.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컨트롤 엔터. 값을 입력한 후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블록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록 잡아보세요. 여기는 뭐 쉽잖아. 이렇게 드래그 하면 쉽지.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써보시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가 양쪽에 있다 그랬어요. 키보드 글자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왼쪽 것만 작동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한꺼번에. 어? 딜리트. 자, 여기다가 만약에 한꺼번에 입력했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딜리트. 그럼 싹 지워져요. 그러니까 딜리트는 삭제 명령인데 블럭을 잡고 삭제 명령은 블럭에 있는 게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고요. 원래 입력할 때는 하나씩 입력하죠. 하나씩 입력하는데 엔터 치고 또 입력하고 또 엔터 치고 입력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글자를 써놓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착 들어간다. 도배하듯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블럭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yes는 yes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블럭을 잡았잖아요. 지금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뭐 될래나? 여기다가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되죠? 전체 선택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비어있는데 나는 여기만 잡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일단은 다 잡자고. 여기 이 동네 전체를 잡아서 저 끝에 가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나 보세요. 오른쪽 끝에 찾기 및 선택. 그리고 그 밑에 이동 옵션. 이게 F5번 키일 겁니다. F5번 키. 아닌가요? 예, 여기 옵션 있네. 근데 여기 보면 빈 셀이라고 있어요. 빈 셀. 이 중에서 비어 있는 데만 찾아가시오. 확인.
그 빈 것만 블록 잡혀요 이렇게. 그리고 yes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엑셀은요 옵션이 많아요. 기능이.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다 알아야 또 써먹지. 알면 되게 재미있고 편리하게 일 빨리 끝나고 퇴근하지만 모르면 이제 치이는 거야. 그 무게에 치여가지고 하다가 에이 엑셀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에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로터스 전에는 애플 그 8비트 컴퓨터 있었죠.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8비트 컴퓨터, 거기에도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엑셀의 그 고조 할아버지 뻘. 근데 그건 안 써봤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에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해서부터는 써왔었어요. 한참 쓰다가 엑셀이 등장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래도 관심 없이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용 엑셀이 등장하니까 그건 괜찮더라고요. 윈도우용은. 그래서 엑셀로 갈아탔어요. 통신사만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셀로 갈아타고 나서 꽤 오랫동안 사용했죠. 벌써 몇 년 썼나? 그러면 한 25년 썼나? 엑셀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썼으니까 꽤 오랜 기간을 썼죠. 그러면 그렇게 20년 이상을 쓴 사람 중에서는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엑셀을 20년 동안 파고들었으면 끝장을 봤겠지. 근데 저는 끝장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끝장 볼 일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사용하면 편하잖아요. 즐겁게. 그다음 뭐 자격증 시험 보는데 그럼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모르면 배워야 되니까. 저는 누구한테 엑셀을 배운 적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학원에 등록해서 배운 적은 없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가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 그때 저보고 질문하는데 어깨가 이만큼 나왔는데 한 개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저보고 건방진놈 같은 이라고 엑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와서 아는 척하는 분위기 잡고 그래갖고 뭐 기분 나쁘다 이거지 본인이. 그래서 처음에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는지 제가 다 당황했었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아니야. 또 저는 또 직업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존경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존경을 못하니까 내가 벌을 받나? 그래갖고 물 끓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엑셀 대가예요. 지금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엑셀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지 엑셀 잘해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엑셀은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을 마스터할 일도 아니고요. 이걸 마스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마스터했다고 누가 뭐 떡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처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야지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업무만 잘 하시면 되죠. 모르시면 또 엑셀에 관련된 책 사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34쪽을 보시면은요 0으로 시작하는 숫자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입력하려고 그래요. 0001 하고 엔터 쳐보세요. 0001 첨가번호 0001 하고 엔터를 탁 치면 1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000이라는 숫자는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100이라고 쓰면 뒤에 000은 유효 숫자지만 앞에 있는 건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숫자가
지워지죠. 문서 작성하는 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워드 같으면 0051 쓰면 0051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쉽게 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헛다운표를 쳐요. 헛다운표. 엔터 왼쪽에 보면 쌍따옴표 헛다운표 있잖아요. 그 헛다운표를 치고 0001 하고 엔터를 탁 치면 0001이라고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글자예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얘는 문자로 처리가 돼요. 우리가 010 1234 5678 쓰면 앞에 0이 지워진다니까. 물론 010 1234 이렇게 쓰면 들어가죠. 근데 난 010 1234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하이픈 빼고. 근데 엔터 치면 앞에 0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헛다운표 치고 010 이렇게 쓰면 그대로 들어간다. 헛다운표 치는 헛다운표. 예. 헛다운표를 같이 입력해주면 뭐가 된다? 문자로 처리가 된다. 작은 따옴표죠. 그렇죠? 그 다음 차지 비율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딱 봤을 때 5개 중에 3개 이런 얘기잖아요. 엔터를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누기 표시라고 합니다. 3/5 나누기인데 나누기를 그냥 엔터를 탁 치면은요, 어라? 3월 5일로 나와요. 연도는 명시 안 했죠? 그럼 지금 연도가 들어가요. 알아서. 아까는 우리가 뭐 2005년 5월 5일 이런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가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3월 5일 하고 쓰면 3월 5일이라고 쓰면 3 나누기 5가 아니라 3월 5일로 인식이 된다고. 근데 난 요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헛다운표 치는 거예요. 헛다운표를 앞에다 붙이면 얘는 그냥 글자로 인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수 입력하는 기능도 있어요. 분수. 자,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날짜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여기다 숫자를 써도 날짜가 돼요. 여기 보시면 날짜라고 써 있지 않아요? 요 위에 이렇게 날짜? 엑셀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요. 컴퓨터는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보시고 요 위에를 보셔야 되고 저 위에도 보셔야 되고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얘가 가운데 있는 애인지 오른쪽에 있는 애인지 왼쪽에 있는 애인지 진하게 돼 있는 건지 기울어뜨려져 있는 건지 밑줄이 쳐져 있는 건지 이런 거, 글자가 빨간색인지 이런 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다 보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에이 몰라 그러면 지우기로 가서 지우개, 서식 지우개 누르면 들어가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2005 빼기 5 빼기 5라고 썼어요. 그게 2005년 5월 5일인데 딱 찍어 놓고 나서 요 위를 봤더니 날짜네요. 그래요. 날짜를 입력했으면 날짜라고 하겠죠. 그럼 이 날짜 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100이라고 써보세요. 100. 이 날짜가 쓰여있는 자리에다가 100이라고 쓰고 고쳐보자고. 엔터를 탁 치면 100이라고 나오는 건지 100이라고 썼는데 100이라고 안 나오고 1900년 4월 9일 날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1900년 4월 9일하고 100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얘를 여기 화살표 눌러가지고요. 일반은 뭐냐면 그냥 쌩얼로 돌리는 걸 일반이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100이 와요. 얘를 날짜로 가서 바꾸면
날짜로 바꾸면 1900년 4월 9일로 나오고요. 그럼 100과 1900년 4월 9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해놨어요. 엑셀에서. 우리 숫자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기준점은 1이에요. 0, 1이 있잖아요. 그렇죠?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자 보세요. 0이 여기 있고 1이 이만큼 있으면 2는 어디에 있을까요? 2는 이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2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0과 1 사이가 간격이 요만큼이면 1과 2 간격도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만큼 되면 안 되지. 0과 1이 이만큼 간격이 있으면 당연히 2도 이 간격만큼 벌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를 숫자 기준점이라 그래요. 본의 아니게 이걸 배웠어요, 저도요. 예. 근데 날짜 기준점이 1900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날짜의 간격을 계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만난 지 100일 됐느니, 결혼한 지 며칠 됐느니, 몇 년 됐느니,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날짜를 계산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1900년 1월 1일을 날짜의 시발점으로 계산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째라고 하는 의미는 100일째라고 하는 거는 1900년 1월 1일서부터 100번째 날짜니까 1월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며칠, 3월은 며칠까지 했다니까 1900년 4월 9일이 100번째 날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숫자는 계산이 가능하죠. 숫자를 날짜로 바꿀 수도 있고 날짜를 숫자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보다도 우리가 이제 분수식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분수식 2 한 칸 띄우고 3 나누기 4 2 한 칸 띄우고 3 나누기 4 그러니까 2와 4분의 3이라는 대분수 분수식이에요. 이건 분수 날짜가 아니라 분수. 그러면 5 한 칸 띄우고 5 나누기 7 그럼 뭐죠? 5와 7분의 5 이거죠. 5 한 칸 띄고 5 나누기 7 그럼 만약에 2 나누기 5 5분의 2는 어떻게 했어요? 2 나누기 5 쓰면 안 되지. 2월 5일로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때는 0 한 칸 띄우고 2 나누기 5 그러면 5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시그마 기호 있어요? 시그마 기호? 요 수식에 가도 사실은 여기 시그마 기호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이거나 홈에 있는 저기 있는 저 시그마 자동합계랑 같은 건데요. 얘를 한번 딸깍 누르면은요. 얘네들 합계 구할 거니? 하고 물어요. 얘네들 합계를 구하려고 한 거니? 라고 물어요. 왔다 생각하면 엔터. 8과 7분의 6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표시 형식을 눌러보는 거예요. 표시 형식, 화살표. 여기 표시 형식에 화살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얘 눌러보셔가지고 자릿수를 두 자리로 한번 해볼까요? 한 자리 말고 두 자리. 세 자리까지 갈 필요는 없고 두 자리까지만 가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 누르면 8과 59분의 51인가 봐요. 얘네들의 합이. 아닌가? 분수식 계산해 본 지 오래돼서. 아까 보니까 세 자리 있던데, 세 자리. 8과 140분의 121. 이게 맞을래나? 어렵다. 만약에 이거를 8과 7분의 6이면 8과
140분이 120이 돼야 되는. 아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분모가 한 자리 갖고는 불안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두 자리나 세 자리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겠지. 약분 통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분의 3이 아니라 요거는 5 한 칸 띄고 5 나누기 6, 그러면 이건 수월할 수 있지. 이때는 좀 수월해지겠지. 이렇게 그때는 8과 60분의 59네. 이렇게는 또 수월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분모를 통분을 한다는 거예요. 엑셀이 그 정도는 계산해 주는 거지. 예. 그런 거 보면 똑똑해요. 이게 일반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분수식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분수처럼 읽을 수 있잖아. 2와 4분의 3, 5와 6분의 5, 5분의 2, 이 세 개를 더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지. 날짜도 뺄 수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엔 다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또요. 어떤 파일 열어볼 거냐면 35쪽에 나와 있는 자동 오늘 날짜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35쪽 꼭대기에 보니까 자동 오늘 날짜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접수일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접수일. 오늘 날짜잖아요. 오늘 이 문서를 받았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탁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잽싸게 넣어야지. 2018년에 4월 이렇게 길게 쓰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착 이렇게. 이게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왼쪽에 있는 엔터 호따옴표 왼쪽에 세미콜론이라고 있죠. 컨트롤 세미콜론. 그러면 지금 날짜가 알아서 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 그럼 지금 시간이 알아서 탁 들어가요. 우리가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몇 월 며칠 날 받았다라고, 몇 월 며칠 날 서류를 보냅니다라고 그 스탬프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 걔를 꽝 찍어서 서류를 보내거든요. 며칠 날 보내고 몇 시에 보낸다라는 걸 스탬프에다 맞춰서 찍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날짜하고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공공기관에서는 얘가 첨부 파일로 메일이나 이런 거로 뜨거든요. 게시판에. 그럼 그 뜨는 시간이 접수 날짜예요. 그럼 담당자 컴퓨터에 자동으로 띵동띵동 하고 떠요. 자료가 왔습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그런데 자기 못 봤대. 그러면 그 시간에 딴 거 한 거야. 일 안 하고. 그렇게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가는데 엑셀에서는 컨트롤하고 세미콜 눌러주면 자동으로 날짜가 들어가고, 시간은 컨트롤 콜론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러면 알아서 시간이 척 들어간다 이거죠. 편리하게 날짜 시간을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짜와 시간은 지금 날짜를 딱 넣어줄 때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지금 날짜라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상의 날짜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 날짜는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날짜예요. 근데 시스템 날짜를 받아온다 그러면 현재 날짜라고 하죠. 현재 날짜. 그냥 이렇게 할게요. 현재 날짜. 이거는 뭐 표현하기 약간 다른 거지만은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나와야 되고, 모레 열어보면 모레 날짜가 나오게 해야 돼. 날짜를 고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잖아요.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에 시간이 나와야 되고, 한 달 후에 날짜가 나와야 돼. 지금 날짜 시간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요. 교재 35쪽에 보시면 꼭대기에 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대문자를 쓸 건데요.
today. 그때 여기 뭐라고 뜨죠? 현재 날짜입니다 라고 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지금은 똑같은데 내일 열어보면 위에 날짜는 이대로 보일 거고 아래 날짜는 내일 날짜로 나올 거고. 는 today 가로 열고 닫고 는 now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시스템상의 날짜, 얘는 시스템상의 날짜와 시간을 한꺼번에 보여줘요. now 함수를 쓰면 날짜도 볼 수 있고 시간도 볼 수 있고, today는 날짜만 볼 수 있고 시간만 보는 함수는 없어요. 이제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펑션. 이 펑션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기능이라고도 번역해요. 우리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잖아요. 키보드에 그 F가 펑션 키예요. 펑션의 줄임말로 써는 겁니다. 근데 이 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능 키라 그래요. 함수 키라고 안 해요. 그냥 펑션 키라고 하든지 하면 좋은데 수학에서는 펑션을 함수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펑션을 기능이라고 불러요. 함수와 기능은 같은 말인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는 밥숟가락이야. 그럼 밥숟가락의 기능이 정해져 있어. 물론 밥숟가락 갖고도 다른 거 하기만 하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믹서기라는 기능, 믹서기라는 거 기능이 있잖아요. 뚜껑 열고 안에다 뭐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확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는 괄호를 열고 안에다 뭘 담아요. 근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어요. 는 파이 괄호 열고 닫고. 이러면 이게 3.14 원주율이에요. 우린 수학에서 3.14라고만 입력하고 계산하는데 3.14 이러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를 엑셀은 알아서 원주율로 계산해요. 파이, 는 파이라고 씁니다.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물론 괄호 안에 뭐 5가지, 6가지 넣는 것도 있어요. 뭐 복잡하게. 어렵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썸이에요, 썸.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5와 6과 7이 들어있는데 얘네들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싫어, 난. 계산을 할 줄 아는데 귀찮어. 그럼 지금은 5, 6, 7 3개를 입력해 놓고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지만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사람들 60만 명의 점수를 합계를 구할 수도 있죠. 범위를 정해주면 돼. 는, 썸, 괄호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속에 있는 게 한꺼번에 척 다 나와요. 되게 편하게 계산이 돼요. 예. 이걸 우리는 함수라 그래요.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사항도 있겠죠. 전자레인지 되게 편리해요.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스레인지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잘못하면 겨요. 화상 입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엑셀에서 말하는 기능도 다 똑같아요. 편리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려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고 못하는 거고. 자, 36쪽 한번 볼게요. 윗셀과 같은 값 입력하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지금 데이터가 여기였죠? 데이터 위치가 여기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저 밑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이야 뭐 클릭하면 되죠. 그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드래그 한참 가서 가려면 힘드니까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되죠.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내려가면 끝이죠. 자, 여기서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제일 끝에까지 갔고, 그냥 내려가는 화살표 한 번만 눌러주면 엔터 눌러도 되고, 그 다음 줄에 딱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양이 적으면 그냥 클릭하면 되지 뭐. 양이 많으니까 힘든 거지. 그런데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거를 똑같은 걸 입력할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거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보고 써도 되지.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쉽게 하는 방법.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보여요. Alt키 누르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한번 눌러주면은요, 그 윗동네에서 입력했던 데이터가 쫙 보여요. 아, 요거네. 그럼 요거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들어가죠. 제가 원한 게 이건지 모르겠는데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Alt키 누르고 내려가면 그 전에 입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요거네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새로운 상품명을 입력하려면 다 입력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입력한 거를 골라서 쓰면 편하잖아요. 그게 뭐다? Alt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직전에 입력한 것들이 쭉 목록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엔터를 탁 치면 그대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거 입력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랑 요 윗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은요, 컨트롤하고 헛다운표 누르면 바로 위에 있던 게 내려와요. 이하동문 얘랑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아까 세미콜론 오른쪽에 있는 거, 엔터 왼쪽에, 얘 누르면 바로 위에 게 뚝 떨어져요.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가지고 골라도 되고 근데 위에 거 바로 쓸 거야. 그럼 컨트롤 헛다운표, 그러면 위에 게 바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작업하려고 하는 거죠. 더디 작업할 것 같으면 뭐 세워라 내워라 한 글자씩 그려도 되지만 빨리 입력하고 가야 되니까 요령을 알아야지. 요령.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그 다음에 컨트롤 헛다운표, 뭐 이런 방법, 뭐 이런 거. 약간 테크니컬한 거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숨겨진 영역 제외하고 복사하기 3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숨겨진 게 뭐가 있나? 자, 여기 9번째 줄은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평균이 중간중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이렇게 잡으려다가 깨져요. 아주 불편해요. 이런 애들은 숨겨야 돼요. 9번 줄 있죠? 9번 줄. 9번 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히든 H 눌러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자마자 키보드로 H 누르면 숨어요. 숨겼다고. 그 자세히 보시면 8번과 10번, 그렇죠? 16번과 18번, 19번과 21번 번호가 사이에 없잖아요. 자세히 보면 거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 두툼해 보이잖아요. 두툼해.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 보이세요? 경계선? 칸도 경계선이 있고 줄도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자세히 보시면 정상적인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경계선은요 이렇게도 보이지만 살짝 내리면 이렇게 보여요. 두 줄로. 한 줄 말고 두 줄로 보일 때가 있어요. 마우스로 확인해 보셨어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튀어나와요. 여기 숨겨놓은 거를 요 경계선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선. 이때 경계선을 요거 말고 요럴 때 두 줄짜리 경계선일 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튀어나온다고. 근데 하여튼 간에 얘를 숨겨놓은 이유는 뭐다? 걸거적거려서. 왜냐면 칸이 서로 다르잖아. 칸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근데 블럭이 이상하게 됐죠. 그냥은 안 잡히죠. 여기 숨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숨긴 거 상관없이 블럭이 되죠. 이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복사를 걸어요. 복사는 여기도 있어요. 홈에 가도 복사 있어요. 복사. 얘가 껌뻑껌뻑거리죠? 복사를 했는데 ES 키를 누르면 껌뻑껌뻑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붙여넣기도 안 돼요. 자, 블럭을 잡고 여기 날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복사를 걸었단 말이에요. 컨트롤 C를 하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던 어떻게든지 복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우리 세 종이 있었죠? 빈 종이 만드는 거 이거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예. 근데 여기다 놓고 엔터를 한번 딱 쳐보세요. 엔터 쳐도 붙어요. 처음 보셨죠? 우리가 복사하고 나면 저쪽에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붙여넣기 안 하고 그냥 얘를 복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저쪽에 가서 그냥 엔터를 탁 치면 그냥 붙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복사하고 나서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붙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그냥 붙이잖아요. 그럼 붙인 자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복사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껌뻑껌뻑이 남아있다고. 근데 엔터를 치면 붙었잖아요. 근데 가보면 껌뻑껌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럼 붙이기를 계속 해도 돼요. 그런데 복사한 거를 엔터를 탁 치면 딱 한 번만 써먹어요. 더 이상 못 붙여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붙였지 않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되돌리면 되지 뭐. 되돌리면 여기저기 붙었던 건 사라지겠지. 네, 여기 하나만 붙은 거죠. 39쪽에 복사 명령을 걸어서
저쪽에 와서 엔터를 탁 쳤잖아요. 그럼 이제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숨긴 것도 붙었잖아. 근데 얘는 왜 그래? 이거 얘는 뭐냐면 삐져봐요 라는 뜻이에요. 아까 나는 날짜가 넓었는데 이사를 와서 보니까 좁아. 그래서 샵의 개수가 몇 개죠? 7개죠. 7자리 갖고 부족해. 나는 보시다시피 10자리인데 그러니까 나 좀 넓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B하고 C 경계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제 넓어졌어요. 자리가 삐좁으면 영어는 삐좁아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삐좁아도 그냥 이렇게 잘리듯이 보이는데 숫자는 삐좁으면 난리 나요. 삐좁으면 안 돼. 날짜도 삐좁으면 안 돼. 삐좁으면 좀 전처럼 이렇게 샵 자릿수 부족해요 라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숨겼는데 불구하고 복사한 거를 저쪽에 가서 엔터를 치든 붙여넣기라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숨은 것도 붙었잖아요. 그럼 숨긴 의미가 없죠? 숨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두고요. 다시 블럭 잡고 복사를 한번 하세요. 복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시트 2번 있었죠? 그 밑에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만큼 떨어져서.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저기 오른쪽에 찾기의 선택 쌍안경 그림 보이세요? 오른쪽에 아까? 그래서 아까 여기 뭐 이동 옵션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동 옵션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만,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 자리네. 이 자리 원래 자리 삽입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고 확인. 그럼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을 때는 통으로 하나가 잡혔는데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겠다라고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세 동네가 나올 거예요. 세 동네가. 그리고 복사하세요. 그럼 세 동네를 블럭 잡은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데 가서 뭐 엔터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V 붙여넣기라든지.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제 가린 건 안 나오고 실제 눈에 보였던 것만 나오잖아요.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9번 줄이 비어있고 여기 17번 줄이 비어있고 20번 줄이 비어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한 20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한 2000개 2만개가 들어가면 어느 몇 번 줄이 숨어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컨트롤 A를 누르면 다 블럭이 잡혔는데 컨트롤 A는 블럭이 잡힐 거 아닙니까? 이때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확인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가려진 애들은 포함해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복사를 해가지고 저쪽 다른 곳에 가서 붙이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화면에 있는 내용만 딱 붙었겠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데이터가 한 20개 남짓하니까는 어려운 거는 없는데
양이 많아지면 몇 번 줄이 숨겨져 있는지 헷갈리거든요. 이게 눈에 9번 줄이 보이지만 몇 개 없으니까 보이지만 이게 양이 많으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숫자가. 더더욱 1, 2, 3, 4 같으면 보이지만 저기 뭐 5557, 5558 안 보여요. 볼 이유도 없고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하는 거다 이거지. 이렇게 아까 전에 저는 그 아까 전에 여기 12, 13 이렇게 숨겨진다 체크했을 때 이게 두 겹이 나오면 누르면 보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 하고 나서 여기 그 9번 줄 됐을 때 줄이 두 개 나오면 더블 클릭하면 네. 맛이 나타나죠. 저는 아무 더블클도 안 나타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자, 43번 줄. 저 뒤에 있는 시계랑 우리 시계랑 다르네. 저 시계는 51분이고 우린 48분이고. 예. 텍스트가 입력된 셀만 선택하기 이런 거 있네요. 열기 눌러서 텍스트가 입력된 셀만 선택하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을 건데요. 이 데이터가 지금은 19개지만 이게 19,0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쉬프트는 뭐다? 블럭이에요. 컨트롤은 뭐야? 저 끝에까지. 그러면 이게 19,000개가 블럭 잡혔다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 숫자도 있고 글자도 있잖아요. 숫자는 알겠는데 글자를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글자. 그러면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을 찾아가지고 아까는 비어있는 것만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식, 뭐 숫자, 텍스트만 찾아라 이거죠? 텍스트만 찾아라. 여기 수식을 체크하면 다 체크되어 있던 것 중에서 해제해가지고 텍스트만 선택을 해놓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텍스트가 없다고? 뭐 잘못했나? 상수 실수했네요. 수식이 아니라 상수. 수식은 공식이 들어간 거고 여기는 공식이 아니라 값이 들어갔잖아요. 상수에다 넣고 수식 말고 상수에다 넣고 텍스트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글자들만 블럭 잡힐 거예요. 글자들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노랗게 칠을 한다거나 글자를 빨갛게 해준다거나 뭐 진하게 해준다거나. 왜? 눈에 잘 보이라고. 눈에 잘 보이라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영업 분야 한번 보실래요? 영업 분야가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컨설턴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해외 영업만 찾아라 그러면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이 같은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 국내 영업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해외 영업만 찾아라 하고 명령을 걸든지 이렇게, 아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뭐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어떤 명령을 걸어야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에이 해외 영업 국내 영업 두 눈이 멀쩡한데 이게 안 보입니까? 19개니까 보인다니까. 19,000개 같으면 되게 헷갈려요. 직책도 차장, 과장, 뭐 장자로 돼 있잖아. 비스무리해. 비스무리해. 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합격, 불합격 그러면 두 글자, 세 글자 다르잖아요. 그럼 눈에 쉬워. 찾기가. 글자 수가 다르면 찾기가 쉬운데 글자 수가 똑같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 이렇게 쓰면 안 돼. 합격, 불합격 두 글자, 세 글자. 아니면 합격, 불합격은 표시 안 한다든지. 글자 개수 같고.
근데 한 글자보다는 여러 글자 차이가 나면 좋아요. 여러 글자 차이가 나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아까 여기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기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상수를 선택하고 글자만 선택한 거잖아요. 글자만. 그럼 글자가 보였는데 얘를 좀 이렇게 색깔을 칠한다거나 색깔을 빨갛게 한다거나 또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준다거나 왼쪽으로 보내준다거나 그럼 위치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진하게 한다거나 그럼 눈에 획 들어오지. 그렇게 해서 뭐를 좀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비어있는 아무데나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T, E, L 하고 한 칸 떼어보세요. 소문자로. 가로 열고 T, E, L 가로 닫고. 가로 열고 T, E, L 가로 닫고예요.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한다든지. 또 가로 열고 TM 가로 닫고 가로 열고 TM 가로 닫고 한 칸 띄면 그 다음에 가로 열고 C 가로 닫고 C 카피라이트 그리고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이렇게 그리고 가로 열고 KS 가로 닫고 그러면 KS 마크 가로 열고 R 가로 닫고 그러면 이렇게 KS 마크 재밌지 않아요? KS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KS 마크 찍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만들 수도 있어. 이런 기어들 자동 고침 목록이라 그래요. 자동 고침. 자동 고침은요 어디 가서 하냐면 파일 옵션 언어 교정 자동 고침 옵션 어디 찾으셨어요? 예.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서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가 본말, 준말, 본뒷말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초 여기 서초 장 서초훈장을 하나 입력을 하고 여기는 서울특별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정민 훈장 이렇게 제가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얘는 본말이고 얘는 본말이고 얘는 준말이야. 서초 훈장이라고 쓰고 원래 글자는 이건데 이렇게 긴 건데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나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제가 다 서초 훈장이라고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착 나와. 내 직함이 일부러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하고 딱 누르면 내 직함이 나오게끔. 그러니까는 아까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있는 아까 입력한 게 지금 서초 훈장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초 훈장 이거 얘를 삭제하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직함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뭘 하면 알아서 제 직함이 촥 나오면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길게 굳이 안 써도 되고. 요런 기능들. 예. 알아두면 편리하고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